안녕하세요. 휴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수술 난이도가 높은 코 성형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어떤 케이스들이 왜 어렵고 수술 포인트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코 성형. 첫 번째는 얇은 피부입니다.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먼저 수술 중에도 얇은 피부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수술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붓기가 빠지면서 피부 아래쪽 구조물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흉터가 생기면 그 또한 역시 잘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보강해주는 술식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엉덩이 쪽이나 귀 뒤에서 자가진피를 떼기도 하고, 머리 쪽에서 측두근막, 늑연골막 등의 자가조직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공물질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얇은 피부의 코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피부의 내부는 구조물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 중에 조심스럽게 피부에 손상 없이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중에 지혈을 철저하게 해서 수술 후에 흉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자가조직을 사용해서 피부를 보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어도 보형물 혹은 연골의 모양이 너무 비쳐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너무 높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얼굴과 잘 조화를 이루고 원하는 코의 모양, 곡선과 정면에서의 입체적인 얼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한 코 성형. 두 번째는 작은 들창코입니다. 코가 들려 보이고 콧구멍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실제로 세련되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얼굴을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코의 길이가 중요한데, 첫 수술의 경우에서는 코의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고 연골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재수술의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고 이전 연골의 모양이 변형이 생겨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늘려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들창코는 재수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재수술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짧은 코 수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술의 발달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들창코 수술에 있어서도 재수술이 꼭 비율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래도 최근에는 기증늑연골 혹은 다른 이물질을 사용해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재수술의 경우에서 혹은 또 어려운 코 수술의 경우에서는 꼭 자가연골을 사용해서 수술받는 것이 염증이나 이물 반응을 줄이고 수술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극한 코 성형. 세 번째는 좌우 비대칭 코입니다. 누구나 양쪽 얼굴이 똑같이 대칭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양쪽 얼굴에서 만나서 코를 이루기 때문에 양쪽 콧대의 높이나 양쪽 콧날개에서 콧구멍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중격이 휘어져 있어서 코막힘과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코의 비대칭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코뼈가 골절되어서 잘 붙었다고 하더라도 비대칭이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전의 수술에서 비대칭을 간과하고 수술했을 때 비대칭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수술로 교정하면 되긴 하나요? 네, 수술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모양에서 코와 얼굴이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코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는 양쪽 광대뼈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코 수술만으로 전체적인 얼굴의 비대칭을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양쪽 얼굴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콧대 중앙선과 코끝의 중앙선이 수직으로 내려와서 중앙에 꼭 위치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양쪽 뼈의 높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면 전체 얼굴에서 가운데 얼굴을 설정을 하고 그 라인에서 코의 모양이, 코의 직선이 벗어나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한 코 성형. 네 번째는 피부가 두꺼운 복코입니다. 복코, 흔히 넓은 코 이렇게 불리는 경우에 피부가 두꺼운 경우도 있고요. 피부는 정상 두께이지만 피부 아래 연부 조직이 두꺼운 경우, 혹은 코끝의 연골이 넓게 벌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두꺼운 복코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피부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피부의 두께를 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 밑에 연부 조직이 두껍고 양이 많을 때는 최대한 안전한 선에서 많은 양의 지방과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고, 동시에 넓게 벌어져 있는 연골의 모양도 추가적인 연골의 버팀목 이식과 연골 묶기를 통해서 작고 좋은 모양의 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코 수술에서 콧볼 축소도 같이 고려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콧날개와 코끝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복코라고 불리는 건 코끝의 넓이가 전체 코 넓이에 비해서 너무 넓을 때입니다. 따라서 콧날개를 무리해서 줄이게 된다면 비율이 깨지고 코끝의 넓이가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 성형은? 실은 피부가 두꺼운 복코 교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들은 조금 높아져야지 대부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피부도 두껍고 코가 높은 경우여서 오히려 높이를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코를 낮추면서 작게 하면서 피부도 줄이고 연골도 줄이고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피부가 많은 경우, 피부가 두꺼운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수술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인 극한 케이스들을 모두 다뤄봤습니다. 어려운 수술일수록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탄탄한 기본기, 정확한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어떻게 예뻐질까 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바뀔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